위원장님, 네. 금융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선임된 임원 437명 중 관료 친정권 임원, 즉 낙하산 인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총 138명, 31.6%에 달한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료 친정권 임원이 특히 금융공공기관에 많이 분포하고요. 특히 친정권 인사는 44명 중 33명, 75%가 금융공공기관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그런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최근 논란이 된 낙하산 인사들만 보더라도 보시면은 친여 청와대의 정치적 경력을 가진 금융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은 없는 그러한 인물들이 낙하산 인사로 물망에 올랐던 그러한 사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금융 공공기관이 이 친정권 인사들의 낙하산 텃밭이 된 이유, 구조의 좀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공공기관 임원의 임명 절차의 문제인데요. 위원장님께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격을 가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임명이 된다. 그런 취지로 낙하산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이 자격 요건이나 추천이나 검증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고 검증 절차가 없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과 비교해서 보면은 알 수 있냐면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요. 임원과 관련해서 자격, 사회이사의 자격, 그리고 임원의 자격 요건에 대한 적합 여부 판단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전문성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그리고 적합 여부에 대한 판단, 검증 절차를 거치면서 오히려 금융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어서 이런 낙하산 문제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요인이 금융공공기관이 이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로 이원화되는 중층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각 금융공공기관의 설립근거법이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반 규정으로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설립근거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각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라는 이중적인 그런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따라서 이들이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주요사항 의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역할은 똑같은데 이렇게 이중적인 의사결정,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이사회의 업무는 운영위원회가 중요 정책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는 거수기로서의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낙하산들이 책임은 없고 단순 거수기로서의 역할만 하면 되는 이 이사회의 임원의 낙하산 인사들이 선호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낙하산 인사 맞춤 자리가 돼버립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금융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금융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인사와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오히려 민간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좀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한술 더 뜨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성장금융의 문제입니다. 성장금융은 민간금융회사이죠. 그런데 실제 그 지배 구조를 보면은 공기업들이 출자자로 되어 있는 실질은 공기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요. 그래서 여기에 낙하산 인사가 최근 거론된 이런 황현석 전
청와대 행정관 이런 낙하산 인사가 거론이 됐을 때도 금융위원장조차도 이것은 민간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라고 선을 간단하게 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민간 금융회사라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 끝나는 일이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장금융회사는 그 역할을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이번에 뉴딜 펀드와 관련해서도 주관을 하는 공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적인 역할을 보면은 뉴딜 운영계획 관련해 가지고 경쟁을 통해서 이 정책자금을 운영하게 된 건 아니거든요. 이 성장금융의 공공적 성격을 인정을 해서 그냥 주관사로 인정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보시면 뉴딜 펀드에서 원칙적으로 해외 출자자들은 받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성장금융회사들이 본인들이 판단해서 해외 출자자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재량도 부여가 됩니다. 이렇게 실질은 공공의 역할은 하지만 형식은 민간의 금융을 띠고 있어서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서는 책임을 모면할 수 있고 정책자금의 운용이라는 중요한 이렇게 실질과 형식이 맞지 않는 부분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실질과 형식을 맞추어서 거기에 맞는 견제와 관리를 하셔야 되는 한국성장금융과 관련해서는 그 실질에 맞추어서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법률적으로 제도화하고 그와 관련된 관리 감독을 하는 방안 첫 번째를 선택을 하시든지 두 번째로 민간으로 두시고 다른 민간 자산운용사처럼 경쟁해서 본인들이 능력에 따라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시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셔야지 둘을 섞어서 혼용해서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 금융기관 낙하산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 두 가지하고 추가적으로 한국 성장금융의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원장이 검토하고 있거나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나 검토할 방향성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금융공공기관 관련해서는 이제 공원법에 따라서 임명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따르고 있고요. 아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융공공기관의 이제 설립 근거법 그리고 이제 공원법 적용되다 보니까 이사회가 있고 또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이제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체제가 됐습니다. 사실 그 이제 운영위원회는 뭐 예를 들어서 예금보험 예보위원회 여기에는 그 금융위도 갑니다. 다른 공공기관들도 대부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죠. 관계기관도 참여하고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이사회는 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기관 운영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자면 이제 한국은행은 그렇지 않지만 미국 연준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있고 또 통화정책 결정하는 이제 FOMC 회의가 따로 있고 이렇게 이원적으로 운영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어떻게 좀 더 잘 운영이 돼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검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성장금융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정책자금 집행과 관련된 업무가 또 담당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부분을 잘 봐야 될 텐데 지금 성장금융 주주는 또 민간입니다. 대부분이 공공기관 지분은 산은하고 기은하고 해서 합해서 16.12%고요.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려면 정부 등이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3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 등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자산 운용사이고 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정책 자금 집행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검토를 또 해보겠습니다.